생산과 소비 브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1910년에서 19년 사이에 있었던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뭐 특별히 큰 사건은 없었죠. 그런데 이제 19년이 되면 3.1 운동이 일어나죠. 제법 큰 사건이었죠. 그러면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한편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기 전 미국 대통령 윌슨은 1918년 1월 8일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한다. 그래요. 1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저번에 설명했죠. 전쟁의 원인이 식민지 쟁탈이 있다고 생각하여 자유무역을 강조한다. 강대국들 간에 전쟁이 왜 자꾸 일어났을까요? 1차 대전도 그렇고 2차 대전도 그렇고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민지 정책을 썼다는 거예요. 각국이 식민지를 확보하면 이제 시장이 커지는 거죠. 식민지와 무역하면서 식민지를 보다 많이 확보한 국가가 보다 큰 시장을 가지게 되겠죠. 보다 큰 경제력을 가진다는 말이죠. 국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요. 식민지 쟁탈전이 자연히 일어나죠. 그런 거 하지 말자. 미국 대통령 윌슨이 자유무역하자. 당시 강대국들은 본국과 식민지 간의 무역을 통해 시장을 확보하고자 했다. 자연히 보다 많은 식민지를 확보한 국가가 보다 큰 시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식민지를 독립시키고 자유무역이 전쟁을 방지한다고 생각했다. 식민지 쟁탈을 하지 말고 그냥 자유무역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자. 식민지를 독립시키고 뭐 이런 건데 역사의 교훈을 배워야 돼요. 미국보다 더 큰 영토를 가진 나라가 있었잖아요. 영국이라고. 미국도 한때는 영국이 식민지였죠. 그 식민지를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어요. 미국 같은 나라도 식민지였던 시절이 있는데 식민지 한번 됐다 해서 그걸 가지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를 떠나서 미국이 초강대국이 된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중요한 게 뭐였나요? 영토를 넓혀 나가는데 다른 강대국들은 식민지 정책을 썼잖아요. 미국도 지금의 영토가 아니었죠. 동부에서 시작한 거죠. 그래요. 미국의 미국주 현재주 52개인가 그런가요? 처음 시작할 때 주 수는 6개인가 7개밖에 안 됐을 거예요. 지금 50개죠. 근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13개 주였다는 거예요. 그걸 잘 보라는 거예요. 영토를 계속 넓혀 나갔죠. 서부 쪽으로. 그러면서 50개가 된 거예요. 굉장히 커진 거죠. 근데 미국이 쓴 정책은 뭔가요? 연방국 정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 성공을 했죠. 영국은 미국보다 훨씬 넓은 영토를 지니고 있었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왜 줄어들었나요? 식민지 정책을 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씩 연방에 편입시켜야 되는데 수준을 끌어올려서 그렇게 하지 않고 식민지 정책을 쓰는 바람에 식민지가 다 독립하면서 이제는 뭐 미국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래요. 그래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따라서 정쟁을 막기 위해서는 식민지를 독립시키고 자유무역이 전쟁을 방지한다고 생각했다. 뭐 전쟁으로 너무 많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식민지 쟁탈전 때문에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때 좀 강대국들이 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2차 세계대전이 안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방국 정책으로 나아갔으면 괜찮았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그 연방국 정책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종족과 한 국가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연방국이 됐다. 연방국이 됐다 해서 종족의 정체성을 잃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유지하고 연방국이니까 의지가 없으면 이제 사라지겠지만 뭐 의지가 있으면 또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 연방국의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물론 아무하고나 연방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제도가 같아야 되겠죠. 경제제도, 정치제도. 북한은 안 되잖아요. 제도가 완전 다른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과 연방을 한다.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시장이 커지고 개개인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경제 활동하기 좋아지는 거죠. 또 국방력은 어떻게 되나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다 강대국이니까 합치면 국방력도 훨씬 강해지는 거죠. 또 세계적인 위상도 훨씬 높아지고 그거 좋은 거예요 사실은.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으면 연방이 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국민들이 못하겠다 이러면 못하는 거지만 그래요. 원하지 않으면 못하지만 뭐 원한다면 연방이 낫다는 거예요. 비슷한 제도가 갖고 수준이 비슷해야 되는 거죠 대신에. 안 그러면 한쪽이 너무 피해가 크니까. 1919년 고종은 67세의 나이로 늙어 죽었다. 그렇죠. 늙어 죽었죠. 당시 평균 연령이 40세가 채 되지 않았으니 장수한 것이다. 당시는 평균 연령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거예요. 40세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래 산 거죠. 참고로 조선시대 27명의 평균 나이는 47세였다. 왕의 평균 나이는 47세였다는 거예요. 한 20살 더 산 거죠.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부검을 하지 않은 결과이다. 당시 왕의 시체를 부검하는 일은 조선의 가십수상 용인되지 않았다. 몸에 손을 못 대게 했죠. 왕의 몸에. 부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총독부는 왕실 의사들의 소견과 외관상 진단을 바탕으로 뇌일열 또는 심장마비라고 발표했다. 그렇겠죠. 노인들이 잘 죽잖아요. 노인이 되면 혈관이 점차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동맥경화로 인해 뇌일열이나 심장마비로 잘 죽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고종이 독살되었다는 루머가 퍼진다. 그래요. 루머가 퍼졌죠. 누가 퍼뜨렸는지는 그래 밝혀지지 않았죠. 1919년 3월 3일은 고종의 국장일인데 덕수궁에서 진행됐다. 진행되기로 되어 있었다. 그게 진행됐죠. 당시 덕수궁 주변에는 국장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 한번 보러 오는 거죠. 큰 행사니까. 학생들은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덕수궁에서 20분 거리인 탑골공원에서 학생대표적 정재용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한다.
그래요. 그래서 정재용이라는 학생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했죠. 근데 원래는 민족대표 33인이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나타나지 않아서 학생이 발표했던 것이다. 발뺀 거죠. 그런데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덕수궁 주변에 있던 이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그래요. 한없이 많이 몰려들면서 외친 거죠. 그때 민족 대표 33위는 현 시대로 치면 고급 룸살롱인 태화관에 모여 있었다. 왜 안 나타났냐?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있었는데 그 태화관이란 곳이 보니까 현 시대로 치면 고급 룸살롱이더라. 그래요. 태화관은 덕수궁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었다. 태화관은 술과 음식을 팔고 기생들이 시중 드는 곳이다. 룸살롱 맞잖아요. 술과 음식 팔고 기생들이 시중 드는 곳이면 현 시대로 치면 룸살롱이죠. 반응이 폭발적이자 민족 대표 33위는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자수했다. 그래요. 왜 발표 안 하다가 발표했을까요? 발표 안 하면 그래요. 조선인들로부터 버림받을 거 아니에요. 술집에서 룸살롱에서 발표하고 경찰서에 가서 자수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현시대 한국에서는 전 국민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말하지만 당시 전인구 중 참여한 인원은 10만 명이 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1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10만 명이 안 될 수도 있고. 왜 그러냐? 전 국민이 참여한 게 아니었냐? 당시 1700만 명이었는데 그래도 한 500만 원 참여하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 한 수십만 명이 모여들 수가 있죠, 서울에. 근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1919년 서울 인구는 27만 명이고 현시대 대학교에 해당하는 6개의 전문학교 1919년이죠. 현시대 대학교에 해당하는 6개의 전문학교 재학생은 총 585명에 불과했다. 학생이 주도했잖아요. 근데 서울 인구 다 참여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7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다 참여해도 27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죠. 사실인데 규모를 알려면 어느 정도 규모였을까? 학생들이 주도했다 하잖아요. 다 나와봤자 585명이잖아요. 다 나오지도 않았겠지만. 하여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90일간 진행되었는데 적게는 100만 명이 참여했고 많게는 200만 명이 참여했다고 기록에 전해진다. 기록이 그렇게 전해져요. 최대치로 잡으면 200만 명이다. 200만 명이나 참여했는데 왜 10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하느냐? 아니, 전부 다른 사람이 참여하면 200만 명이 되겠죠, 최대로.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여한 이가 매일 참여하지는 않는다. 무직자나 학생들은 매일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드문드문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나오는 이들이 나온다는 거죠. 계속 다른 사람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근데 90일간 진행됐잖아요. 200만 명이 참여했고 평균 일주일에 2번 참여했다고 가정하자. 그럼 2번 참여했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보자는 거예요. 매일 참여하는 이들도 있고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도 있겠죠. 처음에는 많이 참여했다가 후에는 뭐 덜 참여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계산이 안 되니까 그냥 평균 일주일에 한 명이 한 번 참여했다고 가정하자. 그래요. 그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약 76,923명이 참여한 것으로 계산된다. 계산 내역은
얘기하면 머리 아프겠죠. 한번 보면 돼요. 보고 싶은 사람은 정확하게 계산해 놨으니까. 조건을 주면서 한번 계산해봐라 했겠죠. AI한테. AI가 틀리진 않겠죠. 그러면 일주일에 2번도 좀 많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업에 종사하기 바빠서 일주일에 1번 참여했다고 가정하면 15만 5천 명이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1번은 참여했을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보면. 매일 참여하는 이들도 있고, 뭐, 10일에 1번 참여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냥 평균 잡으면, 아니, 그래, 일주일에 1번 정도 해주자. 이렇게 하면 15만 5천 명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3번 이러면 인구가 점점점 감소하는 거죠. 일주일에 2번 참여했다 이래버리면 참여 인원수가 7만 6천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조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해서 계산해도 15만 명 정도 참여한 사건이다. 1919년 조선인 인구는 약 1715만 명이었으니 인구의 약 0.9%가 참여한 사건이었다. 그게 정확하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지. 물론 인구의 0.9%만 참여했다고 하니 실망하는 이들도 있겠으나 1919년 이전에 식민지에서 10만 명 단위로 시위를 벌인 사건은 없었으니 독보적인 성격이 있다. 무장투쟁도 있고 이렇지만 뭐 10만 명 단위로 이렇게 본국에 반대하는 게 일어난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10만 명이 많죠. 근데 이런 게 있는 거죠. 전쟁하자 이랬으면 10만 명이 참여 안 했겠죠. 그냥 시위한다니까 10만 명 참여한 거지. 그런 거는 또 있는 거예요. 어쨌든 뭐 10만 명 단위가 본국에 저항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처음에는 비폭력 시위로 진행됐지만 어느 순간 폭동으로 변질됐다. 폭력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군인이 총독이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조선 총독부는 일본군을 동원하여 시위대를 진압하려 했고 진압했고 하려 했고 아닌가 진압했겠죠. 진압했죠 사실상. 시위대 역시 일본 경찰서나 면사무소를 습격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폭동이 되는 거잖아요. 또한 시위대는 친일 인사로 알려진 인사들이나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를 상대로 살해하거나 재산을 약탈하기도 했다. 폭동으로 변질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죠 이제. 친일 인사를 어떤 사람들이 죽였냐? 연장이나 마름이 살인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명장은 총독부에 협조하는 위치에 있어 친일 인사되었고 그 명장이 이제 정부의 입장을 많이 이렇게 전달하고 이랬겠죠. 집행을 맡기도 하고 그랬겠죠. 친일 인사로 그 인식되어서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마름은 지주를 대신해 소장농을 갑질하며 관리하는 이였다. 이건 뭐지? 친일 인사인가? 친일 인사 아니죠, 마름은. 지주를 대신하는 건데. 또 마름도 막 친일 인사라고 나와요. 그 AI를 치면. 근데 그건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갑질 때문에 죽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 지주를 대신하는 마름이 식민지 시기에만 있은 게 아니잖아요. 계속 있어 왔던 거잖아요. 마름이 늘 갑질했지 뭐 일제 시기에만 갑질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지주와 마름에 대한 불만 때문에 죽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면 막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혼란한 틈을 타서 뭐 약탈도 일어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3.1운동 과정에서 사망한 조선인은 7,509명이다.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후에 6,000명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니 그래요. 조선 총독부의 집계는 정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선 총독부의 자료는 반일 인사의 자료보다 정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 그러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조선 총독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니 정확하게 집계할 필요가 있다. 아니, 정확하게 뭐 집계를 해서 수치를 알아야지 뭐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할 거 아니에요. 반면에 당시 반일 인사는 선전선동을 하기 위해 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6천명도 한 6천명 한 자기들 생각에는 한 1,000명, 2,000명 죽었는데 6,000명 죽었다고 발표하자 하고 발표했는데 총독부 집계보다 작았다는 거예요. 그럼 총독부 집계가 맞겠죠. 그리고 사실 집계할 능력이 없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요. 또한 당시 반일 인사는 정확한 자료를 수집할 능력이 없었다. 유리함과 불리함을 떠나 두 자료의 수치가 다르면 조선 총독부의 수치를 따르는 것이 맞다는 말이다. 그 정확하게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려면 그 뭔가요? 조선 총독부 자료가 조선 총독부가 조작할 가능성은 훨씬 낮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되니까. 너무 불신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둘이 다르다. 그러면 조선 총독부 집계가 훨씬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00만 명이 조선 총독부가 집계했으니까 믿을 수 없다. 7,509명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왜 거짓말 하겠어요? 사태를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려면 해야 되는데 정확한 자료가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이라는데 원래는 200만 명으로 계산했잖아요. 15만 5천 명인데 더 작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좀 유리하게 계산해 준 건데 좀 보다 정확성을 높이려면 한 150만 명으로 해서 계산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 11만 명이 되는 거죠. 그래요. 3.1 운동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가? 우선 이를 알려면 3.1 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이 생각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야 3.1 운동의 성격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3.1 운동이 왜 일어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목표로 3.1 운동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목표시 3.1 운동에 참여한 이들은 분노로 인해 참여했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왜 참여했나요? 독살했다 해가지고 참여한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간단하다. 고종의 독살을 사실로 믿고 참여한 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즉 대부분의 이들은 고종 나아가 조선의 왕실을 조선인들이 대표로 생각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임시정부 인사들 그좀 자기들이 이제 좀 부각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뭐라 하나요? 임시정부가 대표다. 대표성이 있었냐는 거예요. 한반도에 사는 조선인들이 볼 때.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성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대표성을 지닌 어떤 독립운동가가 있거나 한 명이라도 아니면 집단이 있으면 그 집단이 그냥 고정 핑계 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독립운동하자 보통 이렇게 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핑계로 일으키나요? 고종 사망을 핑계로 폭동이라고 하여튼 처음은 폭동 아니었으니까 시위를 일으키잖아요. 누가 당시 조선인들은 누구를 대표라고 생각했냐는 거예요. 조선 왕실을 대표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특히 고종을 조선인들이 대표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하다. 고종의 독사를 사실로 믿고 참여한 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즉 대부분의 이들은 고종 나아가 조선의 왕실을 조선인들이 대표로 생각했다. 어느 순간 사라지죠. 세월이 흐르면서. 대표를 독살했다고 하니 그의 분노하여 시위에 참여했다는 말이다. 실상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공화정을 알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갖추지 못했다. 당시 문맹률은 80%에 육박하고 공화정을 겪은 적이 없으니 공화정에 기반한 민족국가를 세우기 위해 시위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아, 우리들이 대표를 죽였구나.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분노하는 거죠. 공화정을 세우기 위해서 일으켰다.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학생들은 민족 자결주의와 공화정을 알고서 3.1운동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들의 수는 너무 작아서 3.1운동의 성격을 전부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얘기하는 게 현실을 잘 봐라.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 누가 주도했나요? 좌파 인사들이 주도했죠. 근데 참여한 이들은 뭐 때문에 참여했나요?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면서 막 열받아서 참여했잖아요. 그 사건의 성격은 뭐냐는 거예요. 공산화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주도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해서 그렇게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분석해야죠. 그 대표하는 독립단체나 독립운동가가 있어서 야 우리 공화정을 만들자 폭동 일으켜 이래서 폭동을 일으켰다.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지만 3.1운동은 그게 아니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식민지 시기이다 보니 일본인을 접촉하다 보면 배우지 않더라도 삶 속에서 차별을 느낄 수 있다. 차별에 대한 분노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근데 대한독립만세 외친 거는 이제 분노 때문에 일으켰다 하더라도 뭐 차별에서 벗어나고 싶다.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니, 누가 구호를 외치면 따라 외치잖아요. 뭐 그런 게 꼭 있다기보다는 마름을 죽인 이유는 간단하다. 지주나 마름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마름이 곧 친일 인사는 아니지 않은가 얘기했죠. 조선시대에도 뭐 늘 있어왔던 건데 그거를 뭐 친일 인사라서 마름을 죽인 건 아니죠. 꼴보기 싫다 이거죠. 이 기회에 죽이자 이렇게 된 거죠. 따라서 3.1운동은 분노와 불만이 폭발하여 일어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그래, 그 기준에 따라서 다음에 한번 분석해봐야 되겠죠. 3.1운동의 성격도 그러하거니와 3.1운동은 기준 이에 위배되므로 독립운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준이가 뭐랬나요? 힘의 격차가 심할 때는 실력을 양성해라. 안 그러면 독립영향이 말살된다. 결과를 보자는 거예요. 정민내전으로 10,000명이 사망함으로써 독립영향은 대폭 감소한다. 국민들이 조선인들이 무서워서 이제 폭력을 무장투쟁을 못했잖아요. 한반도에서 그 사람들이 최초의 평화적 시위였다. 왜 평화적 시위가 됐냐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장항쟁했는데 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장항쟁을 할 정도의 인사들이 한 정민내전까지만 해도 10,000명 있었는데 10,000명이 사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장항쟁 하자 이러면 사람들이 안 보일 것 같으니까 평화시위로 갔던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왜 격해지겠어요? 총독이 군인이라 했잖아요. 군인이니까 그냥 바로 군대 동원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뭐 내전 비슷하게 가버린 거죠. 또한 3.1운동으로 인해 7,000명이 사망한다. 3.1운동으로 인해 독립영향이 거의 말살 상태에 이르렀다. 이제는 3.1운동 같은 것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진짜냐? 그러한 이유로 이후에는 3.1운동과 같은 대규모 시위는 불가능해졌다. 1926년 6.10 만세운동이 있었는데 운동의 규모는 3.1운동의 100분의 1 수준이다. 1929년 광주 학생운동이 있었는데 3.1운동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제 학생들만 자기들끼리 뭔가 있죠. 어떤 또 그래요. 이런저런 지식 속에서 학생들은 가슴이 뜨거우니까 일으키는 수준에 불과했다. 이제 시민들은 아예 참여 안 하더라. 딱 사회운동에서 7천 명 죽었잖아요. 시위는 괜찮을 줄 알고 나갔더니만 7천 명 죽으니까 선전선동 다시는 안 넘어간다 이러면서 완전히 말살돼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1년에서 45년 사이에 좋은 기회가 왔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는 거죠. 저번 시간에 살펴봤지만 또 산업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또 그 관리들의 수탈도 사라졌고 산업화 효과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약화되는 거죠. 독립에 대한 의지가. 그러니까 삶이 개선되고 국가가 발전하니까 식민지 국가를 하더라도 식민지 조선이 발전하니까 즉 3.1운동은 독립영장을 말살시키고 무고한 생명을 7,000명이나 죽게 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내에서 독립운동은 학생들이나 참여하는 시위 정도로 전락했다.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아무도 참여 안 하는 거죠. 그 기준을 어기는 것은 어길 때마다 뭔가요? 그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